오늘은 원피스 1134화 전체 내용 리뷰입니다. 이번 챕터의 제목은 올빼미 도서관이고 표지의 특별 컬러 스프레드는 밀짚 모자 일당이 거대한 프랑키 로봇을 타고 바다 위를 날고 있습니다. 프랑키의 거대 로봇은 프랑키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금속 몸체와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어깨에는 We are Eternal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컬러 스프레드는 원피스 애니메이션의 프랑키 성우가 지금부터 자신의 역할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한 데 대한 환사입니다. 이번 챕터는 지난 챕터가 끝난 곳에서 시작되고 루피는 사우로에게 로빈을 도와준 것에 대해 리더다운 감사를 표하고 자신의 손을 내밀어 사우로를 맞이합니다. 루피는 자신의 부하 중 한 명이 당신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때 루피는 야쿠자식 말투를 사용하고 상디와 다른 밀짚 모자 일행들은 이런 루피의 말투에 놀랍니다. 이때 로빈은 루피의 말을 가로채며 이 사람이 루피라고 사우로에게 소개합니다. 사우로는 데레시시시라는 특유의 웃음소리를 내며 루피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났다며 칭찬합니다. 로빈은 드디어 자신들을 지켜줄 동료를 찾았다고 사우로에게 말하고 그 사람들이 바로 밀짚 모자 일행들 그리고 루피라고 합니다. 모든 밀짚 모자 일행들은 로빈을 영원히 보호할 것이라고 맹세하며 다시 울기 시작하네요. 또 한 번 사우로는 로빈을 보호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이때 릴리스가 등장하고 사우로에게 자신을 베가펑크라고 소개합니다. 그녀와 보니도 밀짚 모자 일행과 게루즈와 함께 여행합니다. 그리고 릴리스는 징베에게 에그헤드에서 가져온 기계 중 하나를 꺼내라고 합니다. 이것은 베가 스티커가 붙은 밀봉된 캡슐이고 징베는 베가펑크의 지시에 따라 꺼냈다고 말하며 안에 뭐가 들어있냐고 질문합니다. 그곳에서는 릴리스가 튀어나오고 순간적으로 루피는 충격에 휩싸이며 베가펑크의 분신을 알아차립니다. 릴리스는 이것은 완전한 복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이 베가펑크는 20년 전에 엘바프를 방문한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스텔라가 그냥 일어나서 라보를 몇 달 동안 내버려 둔다면 정부는 당연히 의심을 품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고 릴리스는 자신이 엘바프에 머물며 이 클론으로 베가펑크를 되살릴 새로운 연구실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릴리스는 자신의 몸으로 가서 쿠마를 치료하겠다고 말하고 본인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엘바프의 거인들은 밀짚 모자 일행에게 엘바프의 학교 투어를 제공하고 로빈, 사우로, 초파, 릴리스, 본인은 올빼미 도서관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올빼미 도서관과 비슷한 학교 건물 외부를 볼 수 있습니다. 밀짚 모자 일당은 학교 견학을 가기 전에 전사의 봄 근처에서 놀고 있는 거대한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우솝은 그들에게 언젠가 모험을 하고 난폭한 놈들과 싸우기 위해 항해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우솝에게 싸움과 전투는 더 이상 유행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거인 아이들과 대화하는 동안 루피와 우솝이 바닥에 누워있는 리플리의 몸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리플리는 얼굴에 문신이 있는 아름다운 거인 전사이고 그녀는 월러스 아카데미의 생물학 교사입니다. 우솝은 우리가 거인을 밟고 있었다는 사실에 미안해합니다. 리플리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들이 무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바프의 전사들이 전 세계를 파괴하는 행위는 100년 전 일이고 지금은 폭력, 약탈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리플리는 월러스 아카데미의 거인 아이들이 엘바프의 다른 아이들에 비해 더 예의 바르고 평화롭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 학교가 하늘에 있는 하랄드 왕의 뜻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하랄드 왕은 엘바프가 전쟁 대신 무역과 협상을 하는 평화로운 국가가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는 엘바프 마을의 원로들과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하랄드 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살해된 후 엘바프는 왕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로키를 말하는 것 같죠? 리플리는 자신이 엘바프 전사의 마지막 세대라고 말하며 루피가 니카가 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엘바프 신화에 따르면 한때 루피 니카의 외형을 가진 전사가 있었다고 하네요. 로빈, 초파, 릴리스, 보니, 사우로는 올빼미 도서관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들어가기 직전 사우로는 로빈에게 오하라의 책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책을 되찾았는지 설명합니다. 사우로는 오하라에서 일어난 일 이후 엘바프에 도착했을 때 학자들이 목숨을 바친 기록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로딘과 그의 무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들은 다시 오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책들이 온전한 것을 보고
울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고 이제 드디어 그것들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에 든 그 책을 조심히 다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빼미 도서관에 들어가자 로빈이 손에 들고 있던 책이 거대한 크기로 변하고 로빈의 키보다 더 책이 커졌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올빼미 도서관을 보게 됩니다. 이 도서관은 거대한 책으로 가득 찬 신비한 도서관이고 거대한 책장 주변에는 거대한 나무 가지가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 중 하나에서 거대한 올빼미가 잠을 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우론은 루피 일행들에게 놀랐냐고 말하고 이게 오하라의 그 당시 책들이고 지금은 거대한 사이즈가 되었다고 합니다. 올빼미 도서관의 책들은 들어가면 책이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게 오하라가 22년 전에 보호했던 모든 기록이라고 합니다. 사우론은 그때 당시를 설명하며 그들은 모든 책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로빈은 2살 때 클로버 박사가 지식의 나무에서 한 말을 기억하고 행복함에 눈물을 흘립니다. 사우론은 이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날이 마침내 왔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하네요. 그리고 장면은 언더월드로 넘어가고 로키는 모사라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사는 매우 정중하게 말하고 소심한 사람인 듯합니다. 모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로키와 모사는 실제로 만난 적이 없지만 로키가 시간이 많고 지루해서 전보벌레를 사용하여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로키는 모사를 친구로 여기고 모사코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이름에 로키가 모사를 존경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일본어 전미사가 붙는다고 합니다. 로키는 모사에게 끔찍한 경험 때문에 아직도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냐는 질문을 하고 모사는 아직도 그것에 충격을 받고 있다고 로키에게 대답합니다. 로키는 내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나는 당신을 위해 모두를 죽였을 것이라고 대답해줍니다. 모사는 로키가 무서운 말을 쓰지만 사실은 친절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로키는 이런 따뜻한 한마디에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번 챕터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엘바프의 서부 마을로 돌아갑니다. 이곳은 지난 챕터에서 밀짚 모자 일당이 도착한 마을이고 도리, 브로기, 그리고 다른 거인들은 밀짚 모자 일당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브로기는 파티는 아직 시작 안 했다고 말하고 술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자고 합니다. 이때 갑자기 마을의 성에 검은 조명이 비치고 이번 챕터의 마지막 2페이지에서 우리는 성 안의 왕좌의 방해 마법의 원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법원은 오로성이 에그헤드에 나타났을 때 본 것과 같지만 이 원에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 세턴의 원에는 번호 5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이 마법진에서 검은 망토를 두른 2사람이 무릎을 꿇고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지난 레벨리에서 오로성과 이야기를 나누던 호드샴크스입니다. 두 번째는 입을 붕대로 가리고 머리카락으로 오른쪽 눈을 가리고 있는 여성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침략자고 엘바프에는 침략자가 나타났다는 비상경보가 내려집니다. 다음 주에는 일본 크리스마스 연휴로 인해 휴재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